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 돈을 번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처럼 들립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전 세계 수천 개의 기업이 막대한 기회를 우크라이나에서 찾을 수 있다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2022년 9월 6일 뉴욕 증시 오프닝벨 행사에 화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얘는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는 뉴욕 증시 상장 기업들에 대해 러시아의 침공을 잘 막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미래 승리는 당신네들이 투자할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티지 유크레인이라는 투자 플랫폼을 발표하고 500개 투자 항목에 4천억 달러를 유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이니 투자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투자청은 헛바람을 엄청 불어넣었습니다. 서방의 유수 투자 관련 기관들이 밀어주고 있다는 식으로 홍보합니다. IT부터 화학, 농업에 이르기까지 세계 선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선전합니다. 도로와 철도, 항만 같은 인프라도 잘 깔려있어 훌륭한 투자처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 인프라를 정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키예프 같은 주요 도시를 벗어나면 가로등과 중앙선이 없는 도로가 허다합니다. 세계의 유수 자동차 업체 부품차도 있다고 자랑합니다. 선전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한국 대우 자동차의 아주 오래된 모델 라노스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눈에 띕니다. 그 옛날 모델을 단종한 게 2020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 민생이나 이노베이션과는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와 관련해 가장 웃기는 게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언제 끝날지, 또 재건의 주체는 누군지, 그리고 어떤 돈으로 재건을 이끌지 아무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말은 그럴듯하지만 아직까지 실체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은 자기네들이 이해관계자 명단에 포함되기를 원하지만 투자할 곳을 찾을 준비가 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뉴욕타임즈는 인류의 엄청난 비극은 피할 수 없으며 이는 동시에 엄청난 경제적 기회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물적 인프라 재건의 초기 추정치는 1380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선전하듯 전후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의 건설 현장이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재건은 분쟁의 결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를 위해 얼마만한 자금을 할당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동맹국들은 얼마나 많은 무기를 키예프에 지원할지, 그리고 전투에서 빠른 속도로 소모되는 탄약을 어떻게 조달할지,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국내 경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일부 유럽 국가들은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자고 하는데 이게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도 아직 잘 모릅니다. 최근 바르샤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무역 박람회는 22개국 300개 이상의 기업이 등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뭘 먹을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투자청이 바람을 잡아 꽤 모였습니다. 다보스에서도 우크라이나 투자와 건설 계획이 논의된 홀이 꽉 찬 바 있습니다. 또 12월 파리에서는 700개 이상의 기업이 같은 주제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에는 마크롱과 우어줄라 폰데어 라이엔도 등장했습니다. 유크레인 인베스트, 우크라이나 투자청의 세르히 칩카치 이사는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에 기뻐하면서도 그들은 투자보다는 상품과 서비스에 더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돈을 관리하고 누가 계약을 체결하고 누가 비용을 지불할지는 아직 모호합니다. 화폐 통제를 둘러싼 유럽연합과 미국, 세계은행 사이의 치열한 논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일찍 참여할수록 투자자에게 보상을 약속하지만
여기에는 비즈니스 위험도 수반합니다. 덴마크의 한 기업은 니콜라예프의 눈독을 들이고 재건 사업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 지역에 드론을 띄워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만약 투자에 손실이 있을 경우 재건에 참여하는 기업에 국가가 보험을 제공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역시 블랙락입니다. 지난해 젤렌스키는 블랙락의 CEO 로렌스 핑크와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 재건을 위한 투자 노력을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핑크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펀드를 설립하고 초기 투자금으로 5억 달러를 직접 기부하겠다고 발표한 호주 광산계검을 앤드루 포레스트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펀드는 블랙락이 공동으로 이끌 것이며 정부와 개인 투자자가 250억 달러를 모아 전쟁으로 피폐해진 지역에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레스트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철수하는 즉시 자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철수할지의 여부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철수를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젤렌스키는 지난해 말 블랙락에 사실상 우크라이나 재건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블랙락이 우크라이나 복구기금을 장악하고 전후 재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블랙락이 모든 잠재적 투자자의 노력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블랙락은 무려 10조 달러의 자산을 운영하는 거인으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 회사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익입니다. 블랙락의 이사 중 한 명이었던 에릭 본 노스트란트는 지난해 8월 미 재무부의 수석 고문이 돼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형성을 직접 담당했습니다. 블랙락은 손익계산이 무지 철저합니다. 망해가는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아주 주도면밀하게 빨아먹을 것은 빨아먹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개시 이후 블랙락은 2015년 부채 구조조정 일환으로 발행된 우크라이나의 달러 표시 채권을 시가의 25%에 매각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가지고 있어봐야 휴지 조각이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희망이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조치입니다. 블랙락은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션, 노스롭 그루만,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은 주요 무기회사의 단일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키예프에 무기를 공급하는 대부분의 방산업체 주가는 지난해 평균 30% 이상 올랐습니다. 블랙락은 미 재무부에 고용된 이사의 도움을 받아 대우크라이나 원조를 관리합니다. 동시에 분쟁 자체에서 돈을 벌고 미래의 우크라이나 재건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재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 견해로 우크라이나 지역의 재건은 러시아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길게 가져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분쟁을 멈춰서 그나마 우크라이나가 보전한 영토에서 재건 공간을 확보하느냐 사이에서 주판알을 튕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잔인한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원조를 한다는 것은 그냥 말장난입니다. 무기 제조업체와 투자펀드 정치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자금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를 아우르는 것처럼 폼을 잡기가 좋습니다. 일단 미국이나 블랙락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를 띄워야만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이라는 환상을 심는 데 유리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막연하게 옛날 중동 건설 붐 같은 게 아닙니다. 아직 실체도 모호하고 그게 가능한 건지 누구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야바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